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익명으로 제 이야기가 소개된다는 말을 듣고 어렵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3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요즘은 워낙 30대 넘어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때만 해도 늦은 결혼이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딸 둘 낳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죠. 남편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 남편에는 형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시고 나머지 한 명은 서울에 계시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서울에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 모두 건강하게 살아계시고요. 제 아주버님의 아내, 그러니까 제 작은 형님에게는 친구분이 한 명 있는데요. 그분이 미용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가서 머리를 했죠.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시는데 꽤 실력이 좋으시거든요. 그날도 염색을 하려고 미용실에 갔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잠시 외출했나 영업을 안 하나 생각이 들면서 내일 다시 와야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미용실 앞에서 10번 정도 고민하다가 내일 다시 오자 결정하고 집에 가려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미용실 상가 뒤쪽으로 가면 공용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화장실 가는 길이 미용실 뒤편이에요. 머리 감는 공간이요. 그래서 머리 감는 공간 뒷문으로 나가면 바로 화장실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미용실 쪽에서 여자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분명 문이 잠겨 있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미용실 뒤쪽에 아주 작은 창문이 하나 있거든요. 환기할 수 있는 창문이요. 그 창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까치발을 들고 그 창문으로 미용실 안을 들여다봤죠. 근데 작은 형님 친구분이 거기에서 웬 남자랑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머리 감는 그곳에서 남자랑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친구분은 당연히 유부녀예요. 아이도 하나 있고요. 그 아이를 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유부녀가 미용실 문 잠가놓고 웬 남자랑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남자가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얼굴을 봤는데 아니 글쎄 저희 작은 아주버님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주버님이 와이프 친구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장면을 제가 목격한 겁니다. 너무 놀라서 순간 저는 악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소리라 당황했죠. 그런데 그 순간 작은 아주버님이 고개를 돌려서 창문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작은 아주버님이랑 눈이 마주쳤죠. 저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바로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갔죠. 한 10분 후에 작은 아주버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 10번이 넘어가도록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다급하셨겠죠. 바람 피우는 모습을 제게 들키셨으니까요. 그래도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문자가 왔더라고요. 전화 좀 받아달라고요.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도무지 아무런 답장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남편 얼굴 보기도 민망하더라고요. 남편이 유독 작은 아주버님이랑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남편 얼굴 볼 때마다 작은 아주버님이 그 친구분이랑 그 짓을 하고 있던 광경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은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무시하니까 아주 속이 타셨나 봐요. 저희 집으로 평일에 출근도 하지 않고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예 문도 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작은 아주버님을 계속 문 앞에 세워두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생전 그분이 저희 집에 오시지도 않고 오신다고 해도 뭐 사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글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세상 친절한 웃음을 지으면서
과일 바구니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먹이라고요. 저는 들어오시라고 하고 커피를 한 잔 타드렸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은 뜨거운 커피를 거의 원샷 하시더니 제게 물으셨습니다. 다 봤냐고요? 저는 시치미를 뗐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랬더니 저랑 눈 마주쳤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이실 찍고 했습니다. 다 봤다고요. 실망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작은 형님 친구분이랑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으시냐고. 당장 정리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작은 아주버님이 정말 사정사정 하시더라고요. 한순간에 실수였다고요. 심지어 그 친구분이 본인을 계속 아주 작정하고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안 된다고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답니다. 여자가 그렇게 달려드는데 버틸 남자가 어디 있겠냐면서 실수했다고 하시더군요. 바람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었다고요. 이미 정리된 관계라고요. 그러니 제발 작은 형님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형님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아닌 심술이 나서 작은 형님에게 당장 고자질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주버님이 그런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뜸 저에게 비밀로 해주면 제 남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남편이 사업 시작하면서 작은 아주버님께 돈을 좀 빌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달마다 조금씩 작은 아주버님께 그 빌린 돈을 갚는 중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솔깃하더라고요.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이 마음이 흔들린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남의 가정일인데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도 대놓고 비밀로 해주겠다는 게 너무 속 보이는 것 같고 왠지 죄책감도 들어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작은 아주버님이 잘 좀 생각해 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거듭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일단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작은 아주버님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시니 믿어보기로 한 거죠. 실수였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제가 비밀로 했는데 왠지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몇 번 미용실에 갔죠. 혹시 작은 아주버님이 또 계실지도 몰라서요. 그런데 글쎄 작은 아주버님이 또 미용실에 앉아 계신 겁니다. 작은 아주버님이 그 친구분이랑 커피를 마시고 계셨는데 아주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사랑을 나누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다음 날에 작은 아주버님께 전화해서 따졌죠. 친구분이랑 만나고 계신 거 다 봤다고요. 왜 거짓말 하시냐고요. 왜 정리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분이 자기랑 헤어지면 죽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시간을 주면 반드시 정리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왠지 저도 모르게 작은 아주버님이랑 공범이 된 것만 같아서 죄책감 때문에 남편 얼굴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친구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타일렀어요. 작은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제발 작은 아주버님이랑 정리하시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분이 나름 교양이 있고 생각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더라고요. 아주 헛웃음을 치시면서 그럴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작은 형님이랑은 사실 별로 친하지 않대요. 친구라고 나오는데 서로 별로 연락도 안 한다고요. 아니 전에는 저한테는 작은 형님이랑 엄청 친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 와서 친하지 않다네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유부녀 유부남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작은 아주버님이랑 재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남편에겐 이미 이혼하자고 말한 상태고 자기는 무서울 게 없대요. 작은 형님이 모든 사실을 알아도 무서울 게 없답니다. 상간녀 취급을 받아도 작은 아주버님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요. 작은 아주버님에게 아주 푹 빠진 것 같았죠. 저는 작은 아주버님께 확실히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헤어질 생각이 없어 보이고 작은 아주버님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안 된다고요. 하루빨리 정리하라고 했죠. 알겠다고 하더군요. 시간만 주면 정리하겠다고요. 그리고 나서 2주쯤인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그 작은 형님 친구분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미용실로 찾아갔더니 엉엉 울면서 작은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미 그 친구분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작은 아주버님이 또 무슨 바람을 피운다니? 제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글쎄 작은 아주버님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답니다. 본인이 얼마 전에 알아냈다고요. 자기가 그 여자 누구냐고 따져 물으니까 알 거 없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면서요. 저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다가 대체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거냐고 했더니 저보고 작은 아주버님 좀 설득해달래요. 그래서 뭘 설득하냐고 했더니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말을 해달랍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본인도 바람을 피우는 주제에 누구 보고 헤어지라고 부탁을 해달라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본인 가정에 충실하라고요. 그 후 집에 들어왔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주버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들은 부분을 모두 물었죠. 작은 아주버님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모두 꿈이 하는 말이라고요. 자기가 헤어지라고 해서 앙심을 품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거짓말 같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슬퍼하면서 울었으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아주버님이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쯤 되니 모르는 척하는 것도 죄스럽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화를 냈죠. 왜 이제야 말하는 거냐고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그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해서 흔들린 거냐고요. 솔직하게 말했죠. 흔들렸다고.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요. 남편이 작은 아주버님께 전화를 해서 정말 엄청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작은 아주버님이 신랑에게 욕을 하는 소리도 들렸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작은 아주버님은 저희 신랑한테 신경 끄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작은 아주버님께 한 소리 했지만 막상 작은 형님에게 말하는 건 꺼려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도무지 말할 수가 없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저는 역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작은 형님이었다면 저는 저에게 말해주기를 바랬을 테니까요. 저는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작은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 숨기지 않고 말했죠. 작은 형님이 그동안 작은 아주버님이 외도를 감추고 있었던 걸 알면 저를 죽을 때까지 보지 않겠다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작은 형님은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친구분이랑 바람을 피운 것도 알고 계시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글쎄 회사 경례랍니다. 나이가 40대 초반이래요. 10살은 넘게 차이가 나는 여자랑 바람이 난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작은 아주버님이 엄청 많은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작은 형님은 지금까지 모른 척 눈 감아준 거였고요. 작은 형님은 저에게 조금 실망했다고 했지만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냐고 했더니 자기 계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미 작은 형님은 많은 부분을 계획하고 계셨죠. 일단 작은 아주버님이 작은 형님 이름으로 구매했던 아파트 2채를 모두 형님이 파셨대요. 작은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조금 모으셨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하니까 작은 형님이 이름으로 아파트를 산 거죠. 그래서 작은 형님이 그 아파트를 몰래 판 거고요. 작은 형님은 작은 아주버님 몰래 이사를 하실 계획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몰래 떠나실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작은 아주버님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셔야 하는데 정말 작은 아주버님이 엄청난 짠돌이였거든요. 그래서 꼭 점심도 집에 가서 드세요. 웬만하면 외식도 잘 안 합니다. 기가 막힌 건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이랑 바람을 피워도 그 여자들이랑 여행 한 번 안 갔답니다. 평소에는 밥도 항상 집에 와서 먹고요. 저는 그런데도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작은 형님은 작은 아주버님이 오랫동안 집을 비울 신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포장 이사를 불러서 이사를 해야 하니까요. 엄청난 계획을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시더군요. 도와주면 지금까지 침묵했던 부분을 모두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면서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일을 제가 도와준 걸 작은 아주버님이 알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작은 형님을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같은 여자여서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모르게 작은 형님을 도와드리려고 고민을 하다 남편을 이용했어요.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주버님 데리고 낚시를 다녀오라 했습니다. 남편이 고민하다가 그러겠다 하더군요. 물론 작은 아주버님이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이랑은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반협박을 했죠. 우리 남편이랑 낚시 가서 화해하지 않으면 작은 형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작은 아주버님을 데리고 낚시를 갔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이랑 1박 2일로 낚시를 하는 사이 작은 형님은 이사를 했습니다. 포장 이사를 불러서 이사를 했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심지어 저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자리를 잡고 나면 알려주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작은 형님은 떠나셨습니다. 당연히 집안이 뒤집어졌죠. 작은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낚시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와이프가 짐을 모두 빼고 떠나버렸으니까요. 작은 형님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했답니다. 정말 증발해버린 거죠. 작은 아주버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엄청 난리를 피우셨어요. 혹시 알고 있었냐고요? 저는 당연히 몰랐다고 했죠. 시치미를 떼면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놀라운 척했죠. 황당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보고 진짜 아무것도 몰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모른다고 했고요. 나중에 작은 아주버님이 작은 형님이 아파트 2채를 판 사실도 알게 되셨어요. 남편 말로는 작은 아주버님이 오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통곡을 했다대요. 작은 형님을 잡으려고 해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번호도 모르니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쯤인가 작은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본인은 아주 잘 지낸다 했습니다. 현재 지방에 계시다고 했어요. 어디 지역인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셨고요. 나중에 작은 아주버님이랑 정리가 되면 말씀해주겠다고 하셨죠. 저는 작은 아주버님이랑 연락은 해보셨냐고 여쭈었더니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작은 아주버님이 아주 난리가 났었다대요. 도대체 어디냐고 했답니다. 본인 돈 가지고 오라고요. 작은 형님은 그냥 이렇게 살자고 했답니다. 굳이 이혼할 필요 없다고요. 각자 이렇게 떨어져서 각자 인생을 살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긴 하겠더라고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작은 아주버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돌아갈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작은 형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작은 아주버님은 지금까지 바람을 피셨던 것을 시부모님께도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시부모님이 작은 아주버님이랑 저희 부부를 불러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작은 아주버님에게 지금까지 밖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길래 이런 사단이 난 거냐고 하셨죠. 시아버지께서는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으니 다시는 본인 눈에 보이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그 소식이 미국에 계신 큰 아주버님에게도 들리셨나 봐요. 당연히 큰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겠죠. 남편 말로는 큰 아주버님이 작은 아주버님께 전화를 해서 엄청 욕을 하셨게요.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평생 반성하며 살라고 했답니다. 재수씨 괴롭히지 말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라고 했답니다. 작은 아주버님도 큰 아주버님에게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더 이상 작은 형님을 괴롭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니까 작은 형님이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말라면서 사는 곳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형님은 제주도에 계셨죠. 작은 형님은 작은 아주버님이 자신이 사는 곳을 알 수 없도록 작은 형님 어머님 이름으로 집을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절대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말하고 작은 형님을 보러 제주도에 갔었어요. 형님이 편안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더군요. 저는 남은 인생을 편하고 즐겁게 보내시라고 했죠. 가끔 이렇게 찾아오겠다고요. 작은 형님은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작은 형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저에게 가끔씩 물어봅니다. 작은 형님이 대체 어디에 있냐고요.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거 다 안다고요. 저는 절대로 모른다고 했죠. 절대로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계속 묻다가 제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더는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후회되고 부끄럽습니다. 진작에 작은 형님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은 부분이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요. 작은 형님은 그럴 수 있다고 본인이었어도 말해주는 게 어려웠을 거라고 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나마 일이 이렇게 잘 끝나서 다행이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라서 말을 꺼내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통쾌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